거세 경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세 경제는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에 힘입어 맥신이라고 하는 맥신 신소재 관련한 테마가 유효하냐 안 하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역시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전도체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아예 기술적 원리나 어떤 그 제품 자체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아닌 거고. 그렇죠. 맥신은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맥신을 이용한 이제 신소재 활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맥신은 발견된 지 10년이 조금 넘은 한 12, 13년 된 진짜 첨단 소재인 거고요. 초전도체는 100년 전부터 했던 거야. 근데 100년 동안 안 되던 게 한 방에 그것도 우연히 우리나라의 창구 같은 연구소에서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건 기술 자체가 없는 건데, 맥신은 기술적으로 보면 분명히 존재하는 기술이고 굉장히 유용한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거를 안 보려고 하는 모든 분야에 맥신이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맥신이 쓰여질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증권가나 우리 지금 맥신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에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맥신이라는 게 뭡니까? 맥신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엄마 손 파이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 손 파이라니. 이게 철망하고 네. 유기물하고 겹겹이 이렇게 쌓인 거야. 무슨 그래서 뜻이 그걸 나냐? 어디다 씁니까? 그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가운데는 철망이고 그 우아래는 유기체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거야. 반도체 얼핏 들어보면 반도체 느낌이랑 비슷한데, 반도체 느낌인데? 자, 전기가 통하는 철망에다가 전기가 안 통하는 유기화합물을 발라갖고 그 위에 또 철망을 얹고 유기화합물을 바르면 일종의 두꺼운 샌드위치처럼 이게 계속 적층돼서 만들어지는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한 겹만 있을 수도 있고 10겹이 있을 수도 있고 100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철망하고 이게 쌓여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철망은 왜 철망이 됐느냐? 처음에는 철판이었어. 철판이었는데 가운데 있는 원소들을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린 거야. 이해가 가요? 자, 제일 쉽게 설명을 한 거야. 전기가 통하는 철망과 전기가 통하지 않은 유기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철망은 원자 단위, 나노 단위의 구멍으로 이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 단위에 뚫려 있는 이 안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또는 그러한 소재의 끝부분에 뭐가 연결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유기 철물 결합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걸 휘게도 할 수 있고 철을 휘게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좀 유연한 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에 철망이 들어있는데 철망이 구멍이 듬성듬성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쉽게 말해 양쪽에다가 이제 유기물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게 휘어지기도 잘하고 벗기면 벗겨지기도 잘하고 찢으면 찢어지기도 잘해요. 약간 그래핀 느낌인데요. 그래핀 느낌이지. 예. 근데 그래핀은 그 탄소라고 하는 성분 하나로만 돼 있는 게 그래핀이면 맥신은 모든 물질로 이 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텅스텐이 들어가도 되고 철이 들어가도 되고 구리가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금속이나 유기물들이 들어가서 망을 이룰 수 있고 그 위에다가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또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들이 도포돼 갖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핀은 탄소로 된 한 막으로 된 이 망이라고 치면 얘는 수백만 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막인 거야.
그래서 무슨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휘게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맥신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이게 이제 얇은 막인 상태에서 전기를 통할 수도 있고 전기를 안 통할 수도 있고 빛을 통하게도 할 수 있고 빛을 안 통하게도 할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해질 게 그 2차 전지의 전해질 안에 들어가는 막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에서 그 갈륨이나 이런 그 실리콘 소재에 있는 역할들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맞다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인 거야. 이게 애초에 원료는 매우 싸요. 매우 싼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맥신 형태로 만들면 돼. 듬성듬성한 철망 상태로 만들어갖고 거기에 껍질을 뭘 씌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얼마든지 구현하고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백금같이 비싼 전극을 맥신이라는 소재를 이용해갖고 텅스텐이나 구리 같은 걸로 대체해서 만들게 되면 그보다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맞지. 애초에 재료값이 싸니까. 문제는 그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소성하는 방법. 즉, 요거를 실생활화 해갖고 전극 형태로 가공하고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술과 비용이 현재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맥신에 대한 기대치는 이 물질을 발견했고 이 물질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만 있는 거고 이러한 걸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맥신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 됐어야 되는데. 네. 일단 대충 그냥 유연한 물질이다. 철망의 가운데다 철망을 넣고 양옆에다가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질을 집어넣어갖고 만드는 형태가 맥신인 거. 이거는 무한한 종류로 만들 수가 있어. 안에다 뭘 넣을 건지 그 다음에 밖에다 뭘 넣을 건지에 그러니까 따라서 다재 가능한 신물질이네요. 그냥. 신물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자, 이 신물질의 종류가 수백만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수백만 가지에 따라서 전부 다 성질이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게 성질이 다르고 싸게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 만드는 방법도 알아. 만드는 방법도 아는데 문제는 이게 그만큼의 순수성과 완벽한 평행성 그러니까 균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산 기술이 아직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맥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소재이고 여기에 대한 성질만 있는 거지 가공돼서 맥신을 이용한 어떠한 제품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지. 이거 그래핀 냄새 솔솔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핀은 이미 8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래핀이 아직 실생활화가 못된 이유는 뭐냐면 그래핀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지. 네. 그래핀조차도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그래핀보다 훨씬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이용해갖고 뭐든 만들 수 있다는 맥신이 있다. 그리고 이 맥신을 통해가지고 소재를 만들면 막 그런 거지. 초전자체처럼 전지 효능은 높이면서 가격은 뭐 10분의 1로 떨어지고 막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수 나노 단위의 이거를 만들 수 이게 다 이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맥신이 뭐 2차 전지가고 반도체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념적인 이론적인 활용일 뿐 그걸로 어떻게 반도체처럼 평평하게 만들 건지 2차 전지 전극망처럼 그렇게 물질은 통과시키면서 전류는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성형을 할 것인지 이걸 전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게 테마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야. 참 이것도 웃긴 게 한국과학기술연구진에서 이제 그 맥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다 급등이 난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뉴스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뉴스의 행간을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맥신에 대한 기술력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건 맞아. 이게 앞으로 맥신으로 해갖고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우리나라가 1위가 될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아까 얘기했죠? 맥신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합금 성분을 판때기를 만들어요, 망을.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텅스텐이 들어간 합금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산으로 해갖고 녹이면 텅스텐은 산에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서 알루미늄이 싹 녹아서 없어지겠지? 그럼 그 공간이 뭐가 돼? 듬성듬성한 빈 공간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위에다가 인이 됐든 황이 됐든 필요로 하는 유기화합물을 쳐 바르는 거야. 그러면 맥신이 돼. 그럼 이렇게 만들면 맥신을 텅스텐 맥신도 만들 수 있고 니켈 맥신도 만들 수 있고 구리 맥신도 만들 수 있어. 문제는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성형이 됐는지 이걸 들여다보려고 하면 맥신 표면을 직접 봐야 돼. 소결이 돼 있는 상황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는 이론은 있으나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를 검사하려면 이걸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로 한 건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려면 뭐 최소 10나노 이하로 분자 단위의 금속 결정을 볼 수 있는 전자 현미경으로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야. 어디 불순물이 섞인 데는 없나, 구멍이 막힌 데는 없나,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만들어 놨어도 품질 검사가 안 되니까 검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만든 기술은 뭐냐면 전기 저항도에 따라 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순수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또는 제대로 한 성분으로 성형이 돼 있는지 전기를 통해 갖고 이렇게 딱 해보면 아 전기가 요렇게 정해진 볼테지대로 요만큼이 흐르네. 그럼 요건 제대로 된 니켈로 만든 맥신. 요거는 텅스텐인데 요만큼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요건 순수하지 않아. 전류에 흐르는 양이 전체적으로 순수한 텅스텐에 비해 봐서는 아니야라고 검사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닦은 거야. 기계를 닦은 것도 아니라 그냥 맥신이라는 소재를 자성과 전력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게 잘 만들어진 맥신인지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갖고 대량 생산의 토대를 열었다는데 그럼 일단은 누군가가 그 맥신을 만들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서의 역할을 높여낸 거란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맥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첨단한 방법은 잉크 프린트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있는 맥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기화합물과 철망을 섞어야 된다 그랬잖아. 두리를 갖다가 철망을 만들고 그 위에 도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걸 갖다가 아예 산에 녹여가지고 프린터를 찍어내듯이 쫙 펴서 뿌려가지고 일종의 인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중이 무거운 철 성분은 가운데로 스며들고 철판성은 밑으로 가라앉고 비중이 가벼운 유기물들을 위에 뜨는 형태로 해가지고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맥신 소재를 잉크 프린팅처럼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맥신에 대한 기본 원리는 2011년도에 나왔지만 이거를 대량 생산해서 프린트 방식으로 이거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은 2016년도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추가 연구를 하던 과정 중에 이게 처음에 일하는 맥신의 발견이고 이하는 대한민국의 맥신을 프린트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을 찾아낸 거고 이번에 2023년도에 그 만들어진 맥신 소재가 이게 제대로 순수한 소재인지 불량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단계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이걸 응용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리튬이온 전지라든지 그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나노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 만들 수 있어.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아직도 해야 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지금 끌어와가지고 당장에 무슨 이걸로 해갖고 산업계가 확 뒤집힐 것 마냥 이러고 테마로 써먹기에는 이 소재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 얘가 테마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거야. 이걸로 뭐 해먹을 업종이 없어. 아. 거기 해갖고 뭐 테마주라고 몇 개 뜨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맥신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그런 소재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없어요. 아니, 저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써먹어서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치? 방법이 없다는 거. 막 LG 되게 에너지 중요한 거. 솔루션에서 야, 그거 너네 그럼 맥신으로 갖고 2차 전지형 전해막을 만들어 와봐. 그래서 뭐 그랬으면 되지. 수익을 그러면은 대박이지. 납품해. 그러면 대박이지. 그런 얘기를 한 데가 없어. 다만 이거 가지면 만들 수 있다야. 근데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있는 양자 반도체나 3차원 반도체나 적층 기술 등등으로도 맥신 없이도 할 수 있는, 물론 나중에를 생각해서 연구는 해볼 소지는 있지만 지금 실용화 단계로 가고 있는 양자 반도체 같은 경우 1나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쩡히 하고 있는 거 놔두고 이 맥시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로 뭐든 만들어 팔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테마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던 애들 몇몇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이제 신소재 전문 기업들이에요. 맞아요. 소재 관련된 그런 기업들만 올라왔지 직접적으로 해서 맥신하고 이제 연결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맥신 가지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 반도체형 기판 소재 원료 만들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딱 명확하게 그렇게 딱 나와야죠. 명확하게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투자해도 돼. 물론 하다가 망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이런 뚜렷한 목적이라든지 그에 대한 수요성에 대한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애널리스트나 이런 애들이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도 되고 AS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다 만든다 그러면서 막 뭐 휴비스니 뭐 나인테크 막 이게 기존에 뭐 좀 하던 업체들이 이제 맥신 갖고 할 거라는데 걔들한테 물어봐봐. 우리 맥신에 관련된 아무런 준비나 예정이 없어요라고 말한다니까. 더 올라가면은 우리 맥신이랑 관련 없다고 다 팔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맥신이랑 연관돼 있는 제조업 관련된 기업이 250개를 뽑아놨어. 이거 다 맥신으로 전환하면 막 새로운 세상이 온대, 초전도체처럼. 이거는 초전도체 한번 사람들이 맥히는 걸 본 애널리스트나 이 투자 사기꾼들이 지금 맥신이라고 하는 지들도 잘 모르는 소재로 갖고 사람들 눈깔 흐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그나마 맞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는 서남은 초전도 선제라도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라도 증대시킨 선이라도 있잖아. 근데 이건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것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소송이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모양을 선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맥신 판을 잉크 프린트로 쫙 이렇게 펴서 만드는 거야. 그걸 쪼개갖고 재단을 하든 까갖고 쪼여서 하든 그걸 또 만드는 건 또 신소재 기업이 해야 될 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거를 해보거나 시도하는 기업이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 이론으로 이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지만 이걸 갖고 뭘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기업은 현재 대한민국에 카이스트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미래는 우리한테 있어요. 맥신이 터지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미래가 금방 눈앞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될 테마는 맥신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